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경장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넥스트 솔라나로 이 다음 장에서 솔라나급으로 강세를 보일 코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주제에 맞게 레이어 1을 주로 말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 단기 장세를 먼저 아주 짧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에서 중기선 25일선과 장기선인 99일선이 세팅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볼 게 더블 바텀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상승할 때 장기선인 99일선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현재 구간은 99일선을 저항으로 무조건 인식 중에 있고, 이전에도 지지를 보였던 만큼 또한 저항을 보였던 만큼 신뢰성을 높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간에서 더블 바텀이 완성되어 있는 만큼 현재 가격에서 500달러 또는 조금 더 높이 한 1K 정도, 1000달러 정도 높여주면 현재까지 존재해 있었던 하락 무세들의 의견, 조정이 어떻고 하락은 어떻고 안 좋은 의견은 어떻고, 이런 관점들이 사라지는 구간에 해당한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 구간을 짧게 정리해 보면요, 비트코인 스팟 ETF, 비트코인 ETF 축적량 그 흐름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여기서 토탈값만 보시면 되는데 최근자의 상승세가 누그러지고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약세 구간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요인에 달려있다. 신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었지만 최근자에는 끊기고 조금 내려가는 단계 또는 유출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쉽게 못 회복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잘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 ETF 물량과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을 나타내는, 또는 이를 다 더한 이 표인데요. 대략적으로 한 15일 정도 이 날짜까지는 계속해서 유입을 하다가 최근자에는 순매출이 계속된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급으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ETF 물량을 줄어들었고요. 같은 날짜에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은 많아졌기 때문에 순 유입됐던 물량에서 순 매도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약세 기간이 연장됐고요. 오늘 날짜에는 이 흐름이 다시 되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나올 장세는 오늘 저녁부터 매수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10시 반에 개장하죠. 그때부터 많아지게 되면은 차트는 자연스럽게 회복하면서 반등세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봤었던 대로 더블 바텀이란 차트는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출량이 많아지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약세 기간은 연장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트 단기 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분석할 수 없는 대상, 유출량, 유입량 이런 것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저가 이탈만 없다면 지금 방금 봤었던 대로 이 해당 관점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넥스트 솔라나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솔라나 상승 동력입니다. 위프죠, 도구 위프. 그리고 솔라나 밈코인들의 상승량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솔라나의 상승 동력이 뭐였냐? 밈코인입니다. 이러한 밈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생겨서 솔라나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고, 이를 텍스트로 풀어보자면 초기에 봉크가 에어드랍 작업을 시작하면서 솔라나를 예치하고 이를 통해서 솔라나 강세를 보이고 그와 연관됐었던 지토라든지 그런 코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밈코인이 나오게 되고요. 밈코인을 거래하게 되고 또 맡기고 이런 작업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랜잭션 수가 많아지게 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이용자 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유입이 늘어나는 구도로 솔라나 상승이 또는 강세가 유지됐던 거였죠.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용자 수가 많아지게 되고 대세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서 진행됐던 흐름이 있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부터 아비트럼 BNB, 베이스 아발란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니어까지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솔라나로 이체되는 또는 자금이 유출되는 수가 많았다는 걸 보이고요. 이렇게 각종 네트워크에서 솔라나로 모이자 솔라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더부터 리니어까지 각종 네트워크에서 솔라나로 이체하면서 솔라나가 상승했다면, 이 솔라나를 지우고 다른 코인이 등장했을 때 그 코인의 상승 동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음 레이어 1 흐름을 찾을 땐 위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솔라나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솔라나가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자금 이체를 받았다면 솔라나도 다른 곳으로 좀 향했겠죠. 여기에는 이더리움 아비트럼부터 리니어 또는 네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더리움 아비트럼 묶일 거고요. 옵티미즘까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베이스, BNB, 또 폴리곤 아발란체가 등장합니다. 그럼 1순위랑 2순위가 보다 베이스랑 BNB 차트입니다. 현재까지는 베이스랑 BNB가 유효하게 지목되고 있고요. 그래서 베이스의 경우에는 솔라나가 갔던 그 그림 그대로
밈코인이 활발하게 최근자에 상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베이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밈코인 중에서는 대장코인까지 등장할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림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초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초기 장세, 초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베이스 코인의 가격은 어떠한가? 베이스 토큰으로 가격 추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수합, 예를 들어서 아발란체에서 트레이드 조가 있듯이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비수합, 베이스 수합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베이스 수합을 통해서 가격 추이 또는 가격 추적을 알아보면요, 최근 한 달 동안 6배가 상승했습니다. 즉 아까 봤었던 밈코인과 똑같이 1차 상승을 시작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를 먼저 정리해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비트코인 하락하고 레이어 1 하락하고 밈코인 하락하고 각종 알트코인 다 하락하고 이런 약세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일단 레이어 1 쪽에서 초기 상승가 표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도 그에 걸맞게 상승 중인 걸 볼 수 있죠. 또한 베이스 다음으로는 BNB가 있었는데요. BNB 토큰의 경우에는 바이낸스 거죠. 그래서 지난 1년, 23년도 전체 기간 동안 정말 고통받은 게 사실이지만 도미넌스를 보면 월봉상 24년도부터는 회복 단계에 나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하락 추세였고 현재는 도미넌스 상승 추세, 반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BNB 코인은 사실 국내 투자자들은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이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BNB 코인의 주봉 차트를 보면요, 21년도 고점, 22년도 고점이 나오죠. 지금 현재 차트상 전고까지 거의 회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분만 따져본다면 솔라나랑 비슷한 위치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BNB 토큰은 사실 추천을 안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좀 가격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더라도 좀 변동성이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수합을 보시면요, 바닥으로부터 6배 상승했어요. 네, 전체 차트를 켜놓으면 거의 바닥에서 찔끔 상승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천을 드릴 때 BNB를 추천드리기보다 이런 토큰을 추천드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아발란체를 소개할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발란체 그 자체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발란체의 경우에는 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유출된 자금이 어디로 향했냐, 이 목록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죠. 베이스랑 BNB 제외하고. 그리고 해당 기사는 5일 전에 나온 블랙락 RWA 기사입니다. 점점 RWA 테마도 좀 주류 테마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RWA를 생각하실 때 아발란체로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발란체는 솔라나랑 다르게 밈코인이 적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에코시스템에서는 디파이나 하이일드 같은 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는 RWA로 연관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아발란체 토큰을 사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와 연관돼서 RWA 토큰을 살 때 멍청하게 대장 테마를 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 아발란체 에코시스템을 찾으셔서요, 디파이, 랜딩, 하이일드 또는 RWA 이런 서비스를 하는 코인을 찾으셔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관련 코인 추이를 한번 볼게요. 아발란체 아니고 이더리움입니다. 리본 파이낸스 차트를 보면요, 최근자에 5배가량 상승했습니다. 한 달 동안 5배가량 상승했고 최근자에는 조금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관련 코인 차트가 대부분 5배가량 상승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미 한 차례 상승을 한 놈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발란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관련된 코인들 가격 보면요, 바닥은 아니더라도 1차 매물대에서 가격 변동을 보면은 2x, 2배 정도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일드야크나 벤키 같은 경우에는 상승량이 되게 낮아요. 벤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한 2배가량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랜딩, RWA, 하이일드 서비스 코인을 찾으실 때는 방금 예시처럼 아발란체 네트워크에서 이런 코인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상장된 다음에 크게 쏜 적도 많이 없고 지금 바닥으로부터 가격 책정을 해봐도 한 3배가량밖에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코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바닥부터 엄청 많이 상승했죠. 그런 코인들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 빗썸에 있는 코인들은 너무 비싸고 기존의 레이어 1 코인들,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코인들은 저가 대비 최소 7배나 올랐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업비트 뭐 살까 고민해보고 솔라나, 아발란체 눌러보고 빗썸에서 RWA 관련되어 있는 차트 눌러보면은 대부분 이런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아발란체 에코시스템에 있는 코인들은 한없이 저렴하다, 고가도 돌파하지 못한 걸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마저도 비싸게 느낄 수 있어요. 난 바닥에서 사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야. 나는 최소 이게 여기까지 내려야지 살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이라면 솔라나 네트워크에 있는 코인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코인들 솔직히 말하면은 전고를 거의 돌파할랑 말랑 또는 좀 더 밑에 있어요. 근데 허블 같은 거 보면요, 지금 저점을 다지다가 이제 막 상승을 시작했죠. 이런 쪽으로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생각은 한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본 내용이에요. 가끔 보면은 비싸면은 비싸다 하고 안 사게 되고요. 싸면 스캔 같아서 여러분들이 안 사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크립토 특히나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렇게 순환되는 장에서는 적당한 리스크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거 무시하고 그냥 안 사다가 가만히 있는다? 결국에는 또 고점에서 매수하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댓글 하나 읽어드릴 텐데, 또 여기서 연계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고 했죠.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사라고 하면 사기꾼의 차단 발그란, 이거 제가 한 말이고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네. 마치 강남 비싸서 지방을 여러 채 사라는 얘기인데 비트 이렇고 비트 다 팔고 없지 않냐, 이제 살려니 비싸서 못 사겠으니 알트로 자유하는 꼴과 같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지금 장에서 비트코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약세장 및 하락장에서는 몇몇 코인이 분들이 무조건 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내리지, 반등 줄 때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알트코인은 약세를 펼치기 때문에 그 안전지향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긴 말 안 할게요. 비트코인 얼마에 샀고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해서 돈을 벌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샀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이저 등으로 이 수익난 금액을 통해서 리스크를 높여서 재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를 해야 될 때는 이미 반년이 지났고요. 반년 전에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됐고 지금도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는 적어도 알트코인 장이 나와서 마무리될 때까지입니다. 즉 이때까지는 같은 자세로 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그 위상과 알트코인을 바라보는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 야 나 비트코인 샀어 하면 좋아하겠지만 알트코인 샀다 하면 싫어할 거예요. 근데 일반 시선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사야 할 때가 아니라 알트코인을 사야 될 때고요. 이 불편한 의자에 앉으셔야 할 때입니다. 불편한 좌석에 앉아서 버티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2-3배 이상의 수익을 보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솔라나 얘기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자금 이동에 관련된 사진을 보면요, 사실 말하면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이동하고 솔라나는 다시 이더리움으로 주고 그 밑으로 조금씩 향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더가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이더리움이 업데이트하면서 달라진 점은 네트워크 활동을 할 때 레이어 2를 쓰게 되면은 수수료가 엄청 저렴해진다는 거예요. 즉 본진이 아닌 이 멀티 등은 좀 저렴해졌다는 내용이 반영됐는데, 이 수수료가 극도로 저렴해졌다는 내용을 통해서 또다시 주도권 전쟁에서는 이더리움이 힘을 조금 더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요소 때문에 솔라나랑 또 번갈아 가면서 이런 주도권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러한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전쟁할 때 똑같은 장세를 보이다가 약세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코인들이 그때 상승할 수 있는 구도가 펼쳐지는 겁니다. 즉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레이어 1 코인들,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코인들, 에코시스템 코인들, 위에서 대장들의 약세를 볼 때 주도권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놔야 좀 이해가 되는 말이고, 그래서 좀 그냥 간단하게 말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리스크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린 코인들에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스크라는 것도 따져보면 되게 건방진 말이긴 하지만 제가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라면 이런 코인들에 투자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코인들 외에도 아발란지 에코시스템 조사에서 한 30분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베이스 안에서도 베이스 수합을 사도 되지만 베이스 에코도 마찬가지겠죠. 아발란체랑 비슷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이어 1에서 장세가 조금씩 변동되는 걸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더리움하고 연동되는 관계입니다. 이더리움이 이번 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레이어 1으로 파생될 수 있는 장세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리스크에 투자한 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안내 드릴게요. 3월 말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한 달에 한 번 열어드리는 멤버십 모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모집에 앞서서 먼저 아셔야 되는 건 경제 언어방에서 멤버십 모집에 대한 안내가 먼저 나가게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달부터 멤버십에 참여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경제 언어방 들어갔다가 다시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목소리도 안 좋게 들릴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